라라의 인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에게 눈먼 딸을 가진 어머니의 애절한 이야기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라의 인연 드라마를 사랑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슬픈이나 안타깝거나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중입니다. 최근에 어디서라도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이야기가 있어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나의 유일한 딸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36세가 되는 우리 딸을 가만히 바라볼 때 이 눈먼 자식은 왜 그리도 낯선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때 신의 선물이었던 딸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과 천정을 떠나 집을 떠나 얼굴도 보며 살았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손바닥만한 땅이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태어났으며 넷째로 태어나서 언제나 언니들에게 배려받고 아들에게 엄중히 대할 때 항상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후원은 기대하지 못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어야 했고 도시락도 충분히 싸지 못했습니다. 육성비도 받지 못해 선생님에게 항상 혼이 났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버스 요금이 없어서 1시간 반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을 때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였는데 부모님들은 5명의 자녀를 건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에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하는 것을 바라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형제들 중에선 유독 저만 가난했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에서 전 여직원의 소개로 섬유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과 학교 기숙사를 오가며 야간 독서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부족했고 회사 버스에서 머리를 창문에 대고 잠들었어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나는 학습을 포기하지 않아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를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20살 케이크로 얘기해주고 싶을 만큼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 작업반장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헌책방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많은 책을 읽은 덕분에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물론 그의 태도와 외모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3-4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가난했지만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26살에 우리 딸을 낳았습니다. 여보, 다녔어요. 아기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방금 자는 거야? 우리 공주, 새글새글 잘 자. 여보, 우리 딸 이름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아니, 아직 없는데. 왜 당신한테 좋은 이름이 있어? 백설이 어때? 피부가 하얗게 백설공주 같이 예쁘잖아. 코는 어떡하고 백설이라고 지었다가 무슨 엄마를 누르려는 학교 가면 어린이들에게 놀림감이 돼? 식상해. 그런가? 그럼 어떡해? 장명소에서 이름 짓는 건 식상하지만 싫은데. 그렇다면 다카 어때? 이름을 불렀을 때 상큼한 민트 향이 나는 것 같아. 좋다. 다카임. 하이바. 그러다가 진짜 애 깨우겠다. 지금 기회야. 얼른 밥 먹자. 여보, 미역국 끓여줄게. 뭐, 당신이 직접 미역국을 해볼까 봐. 이 사람이 나를 무슨 존재로 보였으니까. 당신이 부엌에 있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지, 만드는 법 알려줄게. 그럼 요리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던데. 들기름에 소고기와 미역을 달달 볶다가 물 넣고 끓이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다 외웠어. 잠시만 기다려.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은 한 2% 부족한 아니 20%는 이상한 맛이었지만 남편의 사랑과 감동으로 100%를 채운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남편의 사랑에 감동했고 내 자랑스러운 아이에게 모성의 감정을 더욱 느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았고 가난한 시절의 아픔도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행복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팀이 되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비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는 33이 되었고 남편은 헌책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살보다 아름다운 딸은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지만 모든 건 어려워지고 힘겨워졌다. 생활비와 공부비가 부족해지면서 어려움이 쌓였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나의 모성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함께 용기를 내어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늘 마음가짐을 다시 일으켰을 때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했다.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는 웃음을 찾았고 아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졌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어려움에도 끝까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이다. 시련과 어려움이 또 다시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더 큰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함께 우리 가족은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던 것을 참아가며 자랐기 때문에 딸은 모자란 점 없이 키우고 싶다는 보상 심리가 컸습니다. 전 남편을 따라 서점에 나가 일을 돕다. 아이가 하교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날도 일찍 퇴근해서 아이가 먹을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거기가 소림 서점 사장님 댁인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도 헌책방 골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거든요. 얼른 병원 응급실로 가보세요. 네, 자전거를 타고 헌책을 받아오던 중 운이 나쁘게 뺑소니 차에 치이신 것 같았어요. 이게 다 꿈일 바랐지만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저기요, 여기 교통사고로 들어오면 박희채 씨 어디 계세요? 제가 봤으면 어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희철 씨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박희채님은 도착하셨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요. 저희가 손쓸 데도 없이 과다 출혈과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하려면 부검을 해야 남편이 떠나시고 난 뒤에 딸과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진 세상 속에서 너와 나뿐인 상황에 맞서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남편을 잃은 후에 살아야만 하는 의지가 더 강해졌어요. 딸은 학원을 하루에 5군데 다니며 녹초가 되었습니다. 녹초가 된 딸의 힘찬 미소와 열정적인 노력을 보면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딸이 생일을 기억해서 엄마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고마워하는 마음과 함께 어린 딸이 마음 깊이 더욱 가르쳐준 것 같아 기쁘고 감사했어요. 딸이 선물 포장을 뜯어보니 딸이 직접 그린 위대한 엄마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천사 같은 울 엄마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나를 키우면서 힘이 들 때 이걸 꺼내 보아요. I love you. 딸 엄마가 이렇게 못생겼어? 너무 가정이 심한데. 엄마 사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렸는데 뭐, 어디가 이상해. 뭐라고 우리 딸, 쓸데없이 눈썰미가 좋네. 왜 웃어? 난 엄마 있는 그대로 그린 건데. 기분 나빠. 아니야, 그림이 사진처럼 너무 리얼해서 그래. 딸에게는 예쁜 옷을 입히고 예쁜 가방을 들리고 딸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잘해주고 싶어서 정말 금이야 오기가 키웠어요. 날도 이런 제 마음을 알게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해서 반에서 늘 1등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내신 1등급에 전교 3등 안에 들더라고요. 엄마 성적표 나왔어. 엄마 사인어 받아오래. 어디 보자. 우리 딸 수학과 과학에서 2개 틀리고 올백 맞았네.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 딸 뭐가 나. 완전 속상해 죽겠는데. 왜 2개 틀려서 아는 문제였어. 내가 미쳤지. 시험 문제 잘못 읽은 거 있지. 틀린 답을 묻는 건데 맞는다 찾는 건 줄 알고 진심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는 천천히 문제를 잘 읽고 해결하면 되겠지. 엄마, 우리 딸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떡볶이를 만들어 줄까? 엄마, 나 떡볶이 대신에 피자를 사주면 안 돼? 우리 딸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떡볶이도 좋지만 나는 오늘은 피자를 먹고 싶어. 뭐든 말만 해. 우리 딸이 원하는 건 엄마가 다 사줄 거야. 그럼 슈퍼슈프림의 미트볼 스파게티도 주문해야겠다. 세상에 믿을 만한 건 둘뿐이라는 걸 잘 알기에 우리는 서로를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딸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누구나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는 사춘기에도 제 딸은 저에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헌책방에서 열심히 일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중근무나 삼중근무든 뭐든지 했습니다. 이런 나를 알아주는 딸은 명문법대 수석 합격자가 되었어요. 엄마, 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도 신문을 보고 계시려나? 하늘에서 불편하게 신문을 왜 읽어야 할까? 나는 하늘에게 소리 지르면 되지. 아빠, 들리세요? 나는 수상을 받았어. 정말 신나. 여보, 우리 딸 대단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꿈꿔왔던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울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좋은 날에 눈물이 나오긴 해요. 엄마,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사법고시 최단기 수석 합격이 목표예요. 아들이 입학식도 아직 안 하고 벌써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엄마, 너는 편안하게 공부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면 좋겠어요. 오대학 생활은 로맨틱해요. 저는 그런 걸 즐기지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미팅도 하고 여행도 갈 거예요. 응, 공부를 합격하고 나면 진짜로. 아들 말은 듣지 않네요.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저러는 것 같아서 우리 딸은 독립심과 성취욕이 강합니다. 대학에 다니고 1년여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하려고 합니다. 밤낮은 물론 주말과 방학에도 공부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샌드위치 한 개로 식사하며 공부만 했습니다. 아따, 쉴 때는 좀 쉬면서 공부해요. 최단기 수석 합격은 엄마도 몰라요. 엄마는 4년간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챙겨야 해요. 입술이 다 터졌어요. 엄마가요. 나처럼 돈 없고 백 없는 애들한테 타이틀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냥 합격으로는 부족해. 최연소 수석 이걸 달고 싶다니까 모르겠다. 아이야, 우리 딸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빵만 먹지 말고 엄마 도시락 챙겨 먹어. 알았어. 고마워. 딸의 바람처럼 최연소 최단기 수석 합격은 아쉽기도 하지만 못했어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만에 사법시험 패스라는 영광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잘하겠다는 욕심을 비우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샷이 합격한 딸은 2년 동안 사법연수원 시절을 거쳐 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이렇게 잘 자라서 늘 기분 좋은 소식을 안겨주는 딸이 무진장 고마웠습니다. 이런 날이면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남편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차별했던 우리 엄마. 당신만 해도 엄마가 살아계시던 때라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정말 원 없이 자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샷이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먼저 알죠? 검사, 판사, 변호사 되는 시험 이번에 변호사 라이센스 받고 본격적으로 일 시작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엄마. 1년에 10억도 넘게 받는다고 하니 어머나 정말 엄마 사자같이 힘들었겠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엄마 자식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기범이네 선생님 말고도. 그래 축하한다. 잘 됐네요. 엄마 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남편이 돌아가셨고 힘든 세상을 이겨왔는데 오늘은 덩실덩실 춤추어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우리 딸이 그렇게 귀한 딸인데 그때 엄마가 나에게 왜 그랬어요? 그땐 나에게 왜 그랬었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미안하다. 딸이 변호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생과 괴로움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 딸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는 천부적인 연애상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는데 아니야, 너무 늦은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돼요.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커플들이 많이 생긴다더라고요. 우리 딸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요. 대학 시절에는 공부한다고 해서 솔로 체험이나 MT도 안 다녀왔었어요. 이러다가 요새 이성과 사귀본 적도 없는 솔로가 될까 걱정이 돼요. 검사, 판사, 변호사 되는 시험 이번에 변호사 라이센스 받고 본격적으로 일 시작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엄마. 마음이 초조해졌다. 하이바는 은영이 말을 멈추지 않고 엄마 서점에서 도와주던 이모가 있었다. 그 이모는 이야기를 열면 한 3시간씩 떠드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 했다. 어쨌든 그 이모는 먼 친척 중에 검사가 있는데 7번도 좋고 엄청 유능하다고 한다. 한 번 만나보기로 해서 엄마가 결혼 생각을 하던 하이바는 아니야. 나 결혼 생각 없어. 지금부터 시작인데 오직 일에만 전념하고 싶어. 내 역량을 키워서 선배에게 인정을 받고 업계에서 유망한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그 정도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자신의 꿈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한 후에 엄마, 아이가 그러다 혼기는 언제 나지? 요즘 결혼 정년기는 어딨어? 좋은 짝이 나타나면 결혼할 때 다 됐지? 엄마도 연애하고 사람을 만나봐. 잘 맞춰서 선보여주는 거야? 악수 한 번 된 적 없는 애들이 어째서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 희상하게 사람 만나는 거야? 걱정 마. 나는 남자 만날 생각 없어. 일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 난 엄마랑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엄마는 다른 생각이겠지? 난 맞는 거야. 그래도 딸 혼자 사는 건 싫지 않아. 연애가 너무 좋으면 엄마도 직접 하든가. 아니면 날 시집 보내줘. 어디 좋은 사람이 이젠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안 꺼내. 우리 딸은 일에 열심히 일했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가족 모임 따위는 무리일 것 같더라. 열심히 일해야지 변호사로 성공했고 방송에도 자주 나와. 성공한 딸이 감격스러우면서도 혼자 평생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고민했어. 하지만 방송국에서 더 잘 관리하고 매니큐어하고 화장을 하니까 우리 딸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라.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인 줄 알았어. 하지만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퍼져나가더라. 어디서 온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딸은 펄쩍 뛰면서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엄마라고 말했어. 내가 유령만큼 딸을 살펴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언가 있을 것 같았어.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딸이 나가며 내 시선을 피했어. 그때 분명 재현 씨 어디야? 라고 내가 덧붙였어. 당신의 딸이 좋아하는 재현 씨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딸의 30번째 생일을 맞춰 떡과 단호박 식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변호사님을 찾았죠. 여기 박하희 변호사님 계시죠? 라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약속한 거 있으면서 왔어요. 변호사님이 내게 간식을 줬고 나는 박하희 변호사님을 찾던 중 책상 위에는 재현이란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이신 남자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일찍 왔네요. 경혈증 가져왔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어머니, 박하희 변호사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임재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딸과 자주 통화하던 재윤이라는 이름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얼굴은 그리 미남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사무원이라고 해서 살짝 실망했다. 그러나 딸이 말로는 고시를 준비하며 사무보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기에 아직까지 극지 않은 매력 있는 남자인 것 같았다. 반가워요, 재현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변호사님에게 많이 배우는 처제라고요. 부탁사항이 있다면 제가 돕도록 하겠어요. 딸이 없는 타이밍에 운 좋게도 재현 씨를 만났겠다. 이제 확인사살만 남았어요. 어머니랑 애인은 있으신데 저는 없어요. 재현 씨는 애인이 있으면 큰일 나요. 왜요? 누구랑 사귀고 있어요? 아니요.
재원 씨는 이미 결혼하고 3살 된 딸이 있는데 애인이 있으면 큰일 나요. 유부남이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에요. 착각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 어디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갑작스럽게 어지러워지네요. 하입이 오시면 저 왔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이 오시면 다 됐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거 만졌네요. 성공한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남자이고 유부남이랍니다. 딸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진짜 실망스러웠죠. 저한테는 그게 믿기 어려웠어요. 아마도 딸의 전화를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었거나 사무실에 유부남 재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오염된 것처럼 피폐해지면서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밤늦게 집에 돌아온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하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하지만 딸은 자기가 일하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죠. 난 너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결국 끝없는 꺼림칙함에 휩싸여 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후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 집에 그 남자를 데리고 오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전날 밤부터 설레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와 화장을 깔끔히 하고 오랜만에 올 것 같은 손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딸이 데려온 남자는 전에 사무실에서 봤던 그 유부남, 재현이었다. 내 심장은 무너지고 말았다. 엄마, 나랑 결혼할 재현 씨야? 한 번 봤다고 했잖아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내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딸에게 물었다. 심지어 그 씨가 이미 결혼했다고. 아니에요, 엄마. 초면의 사람 무안하게 왜 이래? 미안해요, 딸은 따지기 시작했다. 3살 백이 있는 유부남이라고. 같은 사무실에 있었으면서 몰라? 엄마, 제발 진정해요. 재현 씨 진즉에 이혼했어. 아, 지금은 엄연히 법적 싱글이에요. 법적 싱글? 사람 이혼한 지 벌써 3개월 됐어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딸의 뒤통수를 치자마자 내가 모르게 그의 등을 쳐때렸다. 지금까지 키우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회초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딸입니다. 언제나 우아하고 단호하게 자랐던 내 자랑스러운 딸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든 손찌검이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나를 붙잡고 달래는 재혼한 사람이 더 어여쁘기만 했어요. 겉모습도 볼 수 없었답니다. 언니, 차분히 해주세요. 제가 왜 저쪽 어머니인가요? 제 결혼 반대하고 저쪽을 보긴 싫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엄마, 왜 그래요? 정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거 보고 두 사람 결혼 안 돼요? 결혼 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 안 돼요? 딸이 재현이란 남자와 함께 자신만만하게 나갔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딸이 못된 길로 가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했길래요? 열심히 양육했던 딸이 변호사로 성공한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 아이가 사랑에 빠져서 제 기대를 뒤엎었습니다. 딸은 화가 났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봐도 받지 않았고 제 마음은 다 타버렸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딸을 붙잡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기 앉아봐. 피곤해. 내일 이야기해. 안 돼. 엄마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왜? 엄마 현재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누가 있는 거야? 음성을 듣고 나니 너 그 사람 유부남을 처음 만났던 거 아니야? 봐봐. 지금 엄마는 소설을 쓰고 있잖아. 나는 변호사야. 왜 내 연인을 미쳤다고 생각해? 맞아. 정말 그 사람은 결혼 후 잘 살지도 못했고 성격도 맞지 않았어. 나는 변호사인데 법을 어기는 걸 할 것 같아. 하지만 타이밍이 그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왜 그것도 방금 이혼한 남자야? 엄마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돼. 이혼한 남자야? 왜 엄마가 그렇게 놀라?
그가 전과 기록이나 가난한 가정이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엄마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엄청 잘해주고 그 사람은 내게 안 맞는 사람이야. 넌 지금 답답해서 안 보이고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 아이 때문에 전 배우자랑도 연락할 거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형제가 될 거야. 그것도 문제야. 애들이 크면 어떻게 하지? 상견례나 결혼할 때 어떻게 해? 엄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끈이란 말이 있어. 내 미래를 내가 걱정하지. 어머니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결국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딸이 결혼집을 사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의 전처인 서유는 나를 매우 만족시켜 주었다.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나에게도 잘 대해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녀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말을 해봐도 듣지 않는다. 머리가 뻣뻣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길 바랬다. 나의 딸은 초혼이고 우리는 채혼이라 결혼을 축하하는 손님들도 많지 않다. 아무튼 딸이 결혼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안도했다. 변호사 사무실도 따로 빌렸고 우리 아들도 약속해준다면 결혼을 승낙했다. 정말 딸이 대단하다. 내 딸의 뒷바라지를 잘할 만한 사람이다. 아, 과연 그럴까? 이 사람은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 의왕한 말이 뭐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 남자가 공부하고 뒷바라지하며 결혼집까지 준비해서 받쳐주는 걸까? 그 남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그 남자는 고기겠지? 아이를 이해하고 키워온 딸과 그 남자가 만날 때 한숨을 내쉬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동안 자식들을 잘 키웠다. 나는 예전에는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만 나는 후회했다. 갑자기 닥친 허리케인처럼 나는 모든 것을 잃은 농부처럼 허탈한 기분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딸은 자기 이름을 내건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 독립했다. 사위는 마음에 안 들어도 딸이 결혼한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티 안 내고 잘해주려 했다. 오늘은 사위 생일이지 공부하는데 좋다는 공진단 사놨으니까 서점으로 가서 가져가라.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딸은 독립하고 더 바빠진 것 같았다. 사위는 고시 공부하느라 통 연락이 없었지만 사위 생일은 물론 전처 소생의 딸 생일까지 챙겼다. 그 남자와 사이에는 아들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를 낳은 후로는 연락도 뜸해졌고 차가워진 듯했다. 아무리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 딸이 낳은 아이인 내 손자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손주 녀석이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부재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가 될까 말까 아이 둘을 키우는데 바빠. 그런 거라 생각하지만 속상했다. 심지어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매년 같이 챙겼던 남편의 제삿날마저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때우더라고요. 하이바 아무리 바빠도 아빠 제사는 참석해야지. 내가 빠지면 어떡해. 아빠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니? 엄마 미안한데 나 진짜 바빠서 그래.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럼 서준이는 애 봐줄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맡겨도 돼. 아니, 엄마, 어린이집 보내고 지 할머니가 아들이라고 엄청 챙겨. 엄마 팔도 아픈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자꾸만 벽을 치고 멀어지는 딸아이를 보며 섭섭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이 희한한 곳에서 제 사위를 봤다는 목격담을 제보해왔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 내가 눈썰미 하나는 모자에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도 연예인 알아맞히는 눈썰미가 보통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내 눈 의심하지 말라니까. 진짜, 결혼식 때 본 언니 사위. 옛날 내 첫사랑 닮아서 있지도 못해. 근데 그 자식이 룸사롱으로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정말 확실해. 언니, 내가 거짓말할 사람이요. 아, 언니,
전에 하입이랑 사위랑 궁합 봤다고 했잖아. 기억나? 어떻게 잊어? 무슨 집 담벼락에 호박이 주렁주렁. 문 열렸지만 호박이 다 여자라니 뭐니 그래? 언니가 여자가 끊임없이 달라고 했잖아. 아이고, 그때 부적을 썼어야 했어. 언니 맞아. 여자를 쫓는 부적이 아니라 남편을 쫓는 부적을 살 걸 그랬어. 후에 막심은 언니 시점에서 하이비에게 잘 말해봐. 남편을 잘 지켜라고. 우울증을 없애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딸이지만 지금은 증거를 찾는 상황이 아니야. 서둘러 딸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딸을 불러내면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공부를 안 하고 룸사롱에 들락거린다는데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괜찮다고 했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내가 못 챙겨주니까 잠시 나가서 노는 거래. 그게 뭐 어때서? 너 진짜로 정신이 맞아?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면 따져서 물어보고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바람을 피면 안 돼. 이런 관계는 아닌데 어때? 난 이해해. 그런 건 한 번이고 지나가는 일이야. 하지만 너 진짜 남자한테 미쳤구나.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대체? 왜? 나는 그렇게 인생을 크게 싸워왔어요. 엄마는 어렵게 나를 키워주었고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엄마가 그것을 방해하려 하는 거죠? 엄마는 왜 나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젠 위안을 찾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이제 가만두세요. 이따가 일어서려 하는 내 딸을 붙잡았어요. 카페 사람들의 시선은 그저 무시했어요. 이제 제대로 말을 들어요. 이제 제 옷만 내려놔 주세요. 그럼 딸이 날 힘껏 밀쳤고 외출해버렸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후회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내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건지 반성했어요. 딸을 부족하게 키우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기서 이따 따로 저장하시면 돼요. 한 번도 내가 한 말을 되뇌며 통곡했어요. 딸은 그렇게 매몰직 연락을 끊고 우리는 남들과 다른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전 남편의 유산으로 서점을 운영했어요. 독서 전과제를 도입하며 동네 서점은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 삶을 유지했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서 주말에 알바생을 고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영혼이 슬픔으로 가득 차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딸과 5년간 연락이 끊긴 채로 지냈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왔어요. 딸의 얼굴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더 늙어 보이는 딸이 6살 아이 손주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딸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말했어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일단 얘기나 해봐. 내가 얘를 데리고 왜 여기 왔는지. 겨우 숨을 돌린 딸이 풀어놓은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딸은 홀어머니 시집살이에 지치고 지혜도 아닌 남의 애를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조금만 소홀하면 사람이 막변에 눈이 돌아서 막개 잡듯이 나를 잡는 거야? 그러게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사 전속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맨날 타박만 해 사사건건 전 며느리랑 비교하고 손도 야무져서 살림도 잘 살았는데 걘 철마다 옷 한 벌씩 해줬는데 이러면서 내 피해를 막 말리는 거야? 그렇게 막말하더니 그놈의 옆였네. 그럴 줄 알았다. 길 가다 코나 깨져라라고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제사 명절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만 시키는 거 있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사실 내가 일만 했지. 내가 부엌일을 뭘 알아. 몰래 제사 음식 주문했다가 일주일 내내 잔소리 들었다니까. 너무 징글징글해. 네 잘난 남편은 너 남자에 미쳐서 엄마까지 버리고 갔잖아. 임서방은 변호사 시험 계속 낙방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 매일 술과 도박에 도취되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광희,
어머니 말씀이 모두 맞았어요. 제가 남자라서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정말로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내 삶을 망쳤죠. 아휴, 어머니,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전부였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다 못해 속의 말이 터져버렸어요. 이혼해야 할까요? 이혼하면 되는데 신혼인 그분과 그 옆에 당장 떠나라고 해야겠어요. 왜 내가 본인의 집에서 나를 내보내야 하니? 당신 혹시 그 집주인 이름한테 어디 보인 적 있나요? 어휴, 어리석은 아이야. 아니, 실은 합격한 변호사면 어떻게 되니?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임시라도 좋은 결말을 만들어냈어요.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시련을 내게 줄까요? 어머니, 미안해요. 진짜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어머님 말씀만 들을게요. 지난 5년 동안 다른 번 돈을 모조리 시부모 집에 바친 채 사위의 공부 비용까지 맡아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괜찮은 미인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아,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머니, 미안해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말씀만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아기를 혼자 남겨두었다는 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급히 결혼한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18살 지가 권 딸은 한없이 미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긴 했지만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서 지금 사무실을 닫고 그냥 선배들이 법인에 들어가려고 해요. 엄마, 나 알아. 딱 준비된 일이라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또 이상한 남자에게 흘린다고 어쩌겠어요. 엄마는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하나만 알았는데 정이 생겼어. 이리하여 가는 길이 아니었지 하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젠 그러지 않을 거야. 엄마는 약속했습니다. 재범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네요. 이제 재범이만을 보며 살 거라고 했어요. 이젠 외롭지 않아. 엄마가 답했습니다. 잘 들었다고 하며 너는 내 엄마가 아니다 하고 나가려는 엄마를 보며 후회했어요. 공부만 잘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자식 농사를 망친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에게 용서를 부탁했어요. 너무 몰랐어. 다시 우리 연을 맺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머리를 다듬고 절에 가서 100일 차릴지 아니면 100일 동안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가며 속죄할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요. 딸과 함께 머리를 밀고 절에 살까 했지만 딸과 손주의 미래를 생각해 그건 접어뒀습니다. 결국 딸은 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 봉사를 나갔어요. 100일을 꼬박 채우고 다시 선배님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전 손주 녀석을 데리고 서점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요. 우리 딸을 닮은 구석이 보이면 예뻐 보이다가도 한 번씩 사위 녀석을 닮은 면이 보이면 괜히 손주 녀석 머리를 쿵 쥐어받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손주 녀석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저를 쳐다봐서 제 마음을 들켰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지금껏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도 모르고 승승장구만 하던 내 딸이 처음으로 커다란 실패를 하고 상처 입은 패전병처럼 돌아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내 딸은 잘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우도 아니고 남자한테 홀린 대가치고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심각했지만 그래도 전체 딸과 손주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딸이 이번엔 제대로 된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은 제 욕심이겠죠. 어디에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내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행복한 하루 되세요.